안녕하세요. 시골 전부입니다. 어, 대한민국의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벌써 8번째입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지리하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집중해야 될 항목별로 나눠서 살펴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요. 지금 쭉 시리즈로 보면 대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개표기나 선관위의 그 집계나 개표 결과가 엉터리다. 그래서 아무튼 개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선관위는 해체하고 선거일은 금요일 토요일로 하고, 투표소는 이제 당일 투표는 관내 투표는 지금의 당일 투표소를 기준으로, 또 관외 투표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해서 정한다. 그리고 선거인 명부는 전부 오프라인 하드카피 서류상으로만 선거인 명부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본인 확인이나 투표 절차에 대해서 요 직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투표용지는 관외 투표용지는 이런 형태로 해서 직접 출력해서 사용한다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개표 절차에 대해서 개표를 어떻게 하고 결과 발표는 어떤 순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내 투표 같으면요, 그 좁은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직접 그 상황표나 투표지를 들고 왔다 갔다, 개표가 끝난 다음에 움직이는 거야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분류하고 하는 것도요. 이 관외 투표가 조금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대만식, 요게 투표가 이틀에 걸쳐서 된다고는 하지만 하루와 1일차와 2일차 사이에 명확하게 투표소가 봉쇄가 된다 그러면 거의 당일날 투표가 된 것처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2일차 투표가 딱 마감되면 우리가 그 대만 개표에서 본 것처럼 투표와 관련돼 있던 모든 그 용구나 이런 거는 다 끄집어내고 복도에 미리 준비되어 있던 테이블을 쫙 집어넣고 개표 시스템으로 막 전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잔여 투표용지라든지 투표용구라든지 하여간 미심쩍다 하는 거 싹 끄집어내고 투표 한 번 빼놓고요. 싹 끄집어낸 다음에 테이블을 넣어서 개표로 진행한다. 이 투표용지를 일일이 까서 화면에 비추고 칠판에 적고 하는 그 정도까지를 사실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이긴 하지만, 하다못해 테이블 위에요, 이렇게 CCTV만 설치해 놓고 개표를 해도 그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느린 속도로 보면 충분히 그거 다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관내 투표 같은 경우는 개표는 크게 우리가 이렇게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몇 번이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칸으로만 넣어서 숫자를 집계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수개표로 합니다. 그래서 개표가 완료되고 나면 이게 개표 결과 발표하는 과정에 좀 약간의 고민이 필요했었는데요. 완료되면 한 투표소에는 개표상황표가 한 장이 최종적으로 작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면 그 개표상황표를 일단 시군구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을 합니다. 근데 요 팩스로 전송한다는 게, 요거는 제가 봐서는 기존 그냥 전화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팩스, 이미지가 아니고 그냥 팩스로 직접 출력되는 그런 팩스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게 해킹이나 조작으로부터는 좀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팩스를 사용하자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팩스로 전송을 하면, 팩스로 일단 먼저 전송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개표 상황표하고 개표가 끝난 투표지를 시군구 선관위로 직접 차량으로 이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는 아예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투표함이나 투표지가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가 발생했었지만, 이미 개표가 완료가 된 상황표를 먼저 팩스로 전송해 놓고 그 사이에 이제 개표 상황표와 투표지를 직접 들고 이제 시군구 선관위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군구 선관위에서는 그 팩스로 수신됐던 개표 상황표하고 저기서 실제로 갖고 온 개표 상황표 원본을 대조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또 투표지 같으면
뭐 그 개표는 정확하게 했으니까 일단 투표소에서 정확하게 했을 거라는 전제하에 뭐 그 개수기 정도, 집회 개수기 같은 걸 갖다 놓고 이 전체 개표된 표가 몇 표인지 정도만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이게 최소한 이제 일단은 개표소에서 개표가 정확하게 됐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게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송하는 동안에, 개표소에서 선관위로 이송하는 동안에 뭐가 더해졌거나 빼졌거나 하는 그 무결성을 쫙 확인한 다음에 개표 상황표에 날이 납니다. 원본에다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전산 입력은 개표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쫙 취합된 거를 시군구 선관위에서 직접 입력한 다음에 지금은 보면은 그 수원장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위원장이 개표 상황표에다 사인을 한 다음에 그 뒤에 그 기록석에서 입력을 다른 숫자를 해버려 가지고 지금은 2245표가 차이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전산 입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위원장은 전산 입력된 내용하고 개표 상황표의 숫자를 대조해서 일치한다고 하면 그때 그 전자설명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표 상황표에는 날인을 하고 이 최종 개표 결과로 이제 전산 입력된 내용에는 그 우리 왜 은행 거래할 때 공인인증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 자기 그 인증번호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내가 이 입력 결과를 봤다 하는 내용을 전자설명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최종 결과로 발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관내 투표는 그나마 뭐 구나 군 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동거리가 뭐 최대 길어야 1시간 이내로 다 요 개표하고 이송해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최종 결과로 발표되는 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조금 단촐하게 나오는데, 관외 투표는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죠. 일단 그 시군구 투표소 같으면 거기서 투표한 게 전국의 모든 그 나머지 그 주소지별 시군구별로 쫙 그 투표가 다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먼저 주소지별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종로구, 중구, 뭐 원주시, 충주시 해서 쭉 그 대략 한 3,500에서 4,000표를 안 넘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한 투표소당요. 그러면 그 표를 250개 우리 해당되는 투표소에 해당되는 주소를 빼고 그건 다 관내로 했을 테니까 관외 나머지 그 252개에 해당되는 그 시군구별로 일단 쫙 분류를 합니다. 그 분류는 투표용지에서 보셨듯이 요 내용을 보고, 음성군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고 요거는 종로구로 가야 된다 그러면 요게 텍스트로 딱 명확하게 돼 있고, 요게 또 앞에 그 각 시군구별로 고유 번호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뭐 1번부터 253번까지 있다 그러면 이 번호를 보고 분류를 하면서 이 시군구명이 맞는지 그 정도는 확인해서 충분히 분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쫙 일단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시군구로 분류된 표를 다시 꺼내서 이제 1번, 2번, 3번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개표 상황표가 몇 장이 나오죠? 한 투표소에서 252장이 나오는 겁니다. 요 지금의 그 투표소를 빼고 나머지 투표소께 다 있을 거니까, 뭐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제로라고 표시를 해야 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개표 상황표를 작성을 하면 이제 시군구에서, 그러니까 이건 관내 투표는 시군구별로 되어 있으니까 시군구 투표소에서는, 투표한 투표소에서는 각 전국 주소지별로 작성된 개표 상황표를요 252장을 각 주소지 선관위로 일단 팩스로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개표 결과도 전산 입력을 여기서는 투표한 선관위에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성에서 입력을 할 때
종로구 들어가서 종로구에 1번 몇 표, 2번 몇 표, 3번 몇 표, 이런 식으로 쫙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거는 일단 그 관내에서처럼 팩스로 전송을 먼저 하고요. 팩스로 전송하고 전산에 입력하는 거니까. 그러면 주소지 선거에서는 일단 팩스로 수신된 개표 상황표하고 전산에 입력된 내용을 대조해서 전자서명하면 요거는 두 번에 걸쳐서 전자서명을 하게 되는데, 요건 원본은 아니지 않습니까? 팩스로 받은 게. 그러니까 일단 잠정 개표 결과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표 결과를 발표할 때 항상 괄호 열고 잠정이라고 표시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이거는 언제든 최종 원본을 받아 봤을 때 차이가 있으면 바뀔 수 있다는 전제를 일단 발표를 하는 거죠. 뭐 하도 국민들이 빨리 결과를 알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요거 개표가 끝나면은요, 이제 개표가 완전히 투표소에서 종료가 됐다, 다 이제 투표지 교부수나 투표수랑 비교해 보니까 일치한다, 전에 문제 없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나면 이거를요, 개표 상황표하고 투표지를 차량 한 대에 싣고, 그러니까 한 대라고 하는 게 제가 200만 명을 250군데에서 260군데인가 한다고 해서 한 투표소당 6,000표? 10,000표가 일단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10,000표라고 하는 거는 투표용지 크기랑 뭐 A4용지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봉투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1톤차 하나, 미니버스 하나면 충분히 싣고 순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소당 차량 한 대. 예? 그러면 총 253대가 움직이겠죠? 이거는 뭐, 이 물류나 이런 전문가들이 이거를 뭐, 어떻게 순로를, 지정해서 하는지에 따라서 더 효과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하여간 저는 무식하게 음성에서 딱 취합이 되면, 음성에서 투표된 결과를 가지고 전국을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이걸 뭐 각 도별로 가서 도에서 또 분류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 안에서 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주 단순하게 그냥 음성에서 가까운 데서부터 전국을 쫙 그냥 뭐 S자로 돌든 어떻게 하든 해서 도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걸릴까요? 하루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잠정 결과는 나와 있는 거니까. 예? 거기서 이동 중에 뭔가 착오가 생기거나 해서 숫자가 바뀌거나 하는 거 말고는 거의 이게 결과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투표지는 어쨌든 주소지로 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 개표가 끝난 투표지니까요. 그죠? 차량 한 대를 다 싣고 돌면서 쭉, 예를 들어서 음성에서 먼저 출발해서 뭐 증평을 간다. 그러면 증평에서는 증평군에 해당되는 개표 상황표하고 투표지를 인수인계를 하는 거죠. 그때는 이 증평군에서는 팩스로 온 거하고 또 얘들이 갖고 온 개표 상황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표지 수도 뭐 몇백 장 안 되니까 쭈루룩 대조해서 숫자만 세고라도 그냥 이게 이동해 오는 중에는 어쨌든 문제가 없었겠구나 해서 확인이 되면 개표 상황표에 날인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원본 개표 상황표하고 전산 입력된 내용이 일치한다 그러면 이때 다시 2차 전자서명, 요거는 최종 결과로 발표되는 거니까 좀 신중을 기해야겠죠. 그래서 요 원본하고 딱 대조해서 투표지랑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전자서명해서 최종 결과로 발표하는 걸로. 조금 좀 복잡하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요거인 것 같아. 개표가 끝난 투표지를 여하의 하여간 해당 주소지로 가느냐. 근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 관외 투표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321만 표가 전부 각각 해서 우편으로 발송이 됐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일단은 잠정 개표 결과로 발표를 했잖아요. 이것도 주소지에서 하는 거예요. 팩스로 받은 개표 상황표하고
대조를 해서 전산 입력한 내용을 대조해서 잠정 결과로 발표되고, 그리고 이게 이송 중에 뭐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최종 결과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럼 최종 결과가 바뀐다 그러면 이송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수인계하는데 문제가 있었는지 그거는 아주 샅샅이 제대로 들여다볼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별 문제 없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핵심은 팩스로 보내는 과정에서 이게 뭔가 이미지 조작을 한다?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해킹 기술이 뛰어나도. 그냥 이거는 인터넷으로 물리는 게 아니고 전화번호로만, 이건 아날로그에 가까운 거죠. 디지털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잠정 결과로 발표하고, 그나마도 최종적으로 개표 상황표 자체도 팩스로 수신된 거라 원본이랑을 대조해서 최종 결과를 입력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차량 이동하는 데서는 뭐 당연히 이쪽 투표소 쪽 투표한 선관위 측 직원이 동승하고요. 거기에는 경찰 뭐 참관인이 동승을 해서 그냥 전국 순회를 한번 하는 거죠. 이분들은 수당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차량도 뭐 임차를 해야 된다 그러면 렌탈 비용도 제법 들어갈 것 같고. 아무튼 그러면 그 동승한 투표소 선관위 직원이 인계를 하는 거고, 주소지 선관위에서는 현장에서 온 숫자를 확인해서 인수를 하는 거니까 그 인수인계가 뭐 그런 원본하고 팩스하고 일치하는지, 또 투표지 수가 일치하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서 인수한다. 그 팩스가 전송되는 동안에 이미지가 변조되거나 약간 위조될 위험성이 제거되고, 또 개표가 끝난 투표용지를 전국 차량으로 순회한다? 요거는 조금 좀 제가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초 생각했던 안은 그냥 투표소에서 일단 보관을 하자. 실제로는 투개표가 이루어진 데가 그 투표소니까 그 투표소에서 사실상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그러면 투표지하고 개표 결과도 아예 그 투표한 투표소에서 책임을 지고 발표하도록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선고소송이라든지 해서 재검표를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만 그 해당되는 그 주소지에 그 투표용지를 청구를 하면 뭐 차량으로 직접 이송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뭐 수검표를 나중에 재검표를 한 지역 안 한 지역에 따라서도 투표용지가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저기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아예 개표가 딱 끝나자마자 차량 한 대로 그냥 쫙 순회를 하면서 돌리는 걸로 그렇게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더 뭐 조작의 가능성을 줄일 수도 있고, 이 이송 과정에서 뭔가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좀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거의 끝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요 마지막 한두 영상에서는 요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산을 빼놓고 그냥 이렇게 정성적으로 나타나는 그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한 번은 예산, 아주 러프하게라도 예산이 얼마나 절감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